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결혼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했는데 개념 없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지 집안 대 집안이 거래를 하듯 조건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맞벌이하면서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양가 부모님도 큰 반대는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될 거라 믿었습니다. 저희는 집이건 혼수건 뭐든 반반 부담할 생각이었어요. 요즘 이렇게 하는 예비 부부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멋진 출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리 양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이제 진짜 결혼이 현실이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일어났어요. 반반 부담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 말 안 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기준은 제 성격이나 인품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해올 수 있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에 아파트 전단지 한 장을 툭 내밀며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파혼을 결심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글쎄 저더러 집을 해오라는 거였습니다. 집이고 혼수고 다 반반씩 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태연히 할 수 있는 걸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꿈꾸던 결혼 생활이 와장창 깨졌고 파혼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줄로만 여기는 예비 시모에게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리라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역대급 사이다 참교육을 선물했는지 낱낱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가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였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같은 프로젝트에 파견되면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일 때문에 마주치는 동료 중 한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정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잘 될 인연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주 보게 될수록 호감이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먼저 밝게 인사했고 사소한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야근하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주거나 무거운 박스를 나를 때 슬쩍 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절한 행동에 어느 순간부터 설레게 되면서 남자친구만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 팀 회식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용기 내서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침 저도 남자친구에게 호감을 느끼던 중이었고 프로젝트 끝나면 이제 자주 볼 일 없을 텐데 하고 내심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영화 보자고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쁜 만남을 이어가다가 연애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남자친구도 그러했고요.
우리는 서로 미래를 약속했고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인사를 마치고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예물 등등 하나씩 정해 나가던 중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혼집과 혼수였어요. 솔직히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대출이나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거의 다 대출 끼고 집장만 하잖아요. 저 역시 대출 받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하늘처럼 치솟는 집값에 손이 후덜덜거렸습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와 원금을 다 어떻게 감당하나. 결혼하자마자 빚잔치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신혼집 말이야. 양가 부모님에게 얼마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갑자기? 대출 받아서 마련하기로 했잖아. 그렇기는 한데 전셋집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부족한 금액은 어디서 구해? 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부족하잖아.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려고 저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어요.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바빠서 부득이하게 제가 먼저 알아보게 됐는데 전세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외곽 쪽으로 알아봐도 장난 아닌 금액에 심각성을 느낀 저는 양가 부모님에게 얼마라도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양가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신혼집이고 혼수고 다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본인도 대충 알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너무 큰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자식을 위해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서 챙겨주실 텐데 그거 다 부모님들 노후 자금 아니겠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힘으로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외곽 쪽에서 더 떨어진 쪽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알아봐도 되고 아파트 말고 괜찮은 빌라도 고려해보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양가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가지고 계신 돈까지 탈탈 털고 사는 집까지 파실 분들이라 염려스러웠습니다. 막막한 집값에 순간적으로 답답해서 이야기한 거였지만 진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못할 짓인 것 같더라고요. 차마 양가 부모님께 도움은 못 청하겠고 우리가 살 괜찮은 집은 없고 진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막막할지 몰라도 죽으란 법은 없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너한테는 말 안 했는데 투자한 돈이 조금 있어. 그거 보태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대신 혼수는 네가 더 준비하는 거로 하자. 그렇게 반반 부담하면 서로 공평하잖아. 어때? 남자친구는 오래전부터 투자하는 게 있었는데 정 어려우면 그거라도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추세라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려고 했는데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처분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면 지인한테 빌리던 가지고 있던 걸 팔던 어떻게든 신혼집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와 동시에 미안함과 감동이 밀려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에게 많이들 의지하고 기다려 하잖아요. 그래서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만큼
부모에게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제 남자친구는 부모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더라고요. 동갑내기인 하지만 저보다 더 오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번에 부모님에게 도움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반성도 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야 넘쳐도 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결혼은 진짜 현실 그 자체인데 그런 부분에서 남자친구의 든든한 모습에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은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저를 다독였고 그 말에 믿음을 느낀 저는 알겠다며 마음을 놓았어요. 남자친구는 일머리도 있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자고 했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반반씩 부담하는 거로 입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괜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마음만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저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모를 뵙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니? 신혼집은 정한 거야? 그게... 예비 시모의 말에 순간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이미 남자친구와 충분히 상의했던 내용이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부족한 금액은 남자친구가 투자금을 처분해서 채우기로 했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힘으로 알아서 준비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남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고요. 아직 정식으로 계약한 건 아니지만 곧 구할 거예요. 대출 받고 부족한 금액은 저희가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좋은 집 구하려고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알아보고 있어. 우리 능력 닿는 선에서 적당한 집으로 구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예비 시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대출받아서 마련한다고 해도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 말에 너무도 공감됐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하실 게 안 봐도 뻔한데 좋은 일 앞두고 걱정거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있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잘 해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라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예비 시모는 한동안 우리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스런 표정은 지울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라고 하겠냐며 결혼은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간섭하지 않겠다고 알아서 잘 준비해보라고 하셨어요. 다만 정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보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내심 감동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던 시집살이는 저와 거리가 먼 얘기 같았거든요. 좋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예비 시모는 결혼 준비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한 예식장 혼수 리스트에도 별다른 말 없이 너희가 좋으면 됐다고 말하며 존중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층 마음이 놓였고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순조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어요. 예비 시모의 존중은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남자친구와 함께 보자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게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몰래 보자고 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이상하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꺼림칙했지만 예비 시모가 전화로 이렇게 말하니 마지못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예비 시모는 이미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서둘러 예비 시모에게 향했고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으려는데 예비 시모 앞에 놓인 종이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모는 곧장 봉투에서 전단지를 꺼내 탁자 위에 턱 내던지듯 올려놓았어요. 그건 고급 신축 아파트 분양 전단지였습니다. 예, 이것 좀 보렴. 이게 뭐예요? 이번에 나온 아파트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챙겨왔어. 아파트 입지가 정말 좋아. 신혼집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이 서지 않겠니? 저는 전단지를 내려다보며 황당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눈에 있다면 누구나 다 예감할 법한 고급스런 아파트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비 시모가 보여주려고 가져온 건데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들어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분양가가 안내되어 있었는데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금액이 정말 장난 아니게 높았습니다. 웬만하면 맞벌이 부부가 대출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생각해둔 금액이 있었습니다. 되도록 그 금액에 맞게 집을 구할 계획이었는데 예비 시모가 보여준 아파트의 가격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라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전단지를 내려놓고 생각해서 챙겨와 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 집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 아파트는 어려워요. 뭐가 어렵다는 거니? 분양가 안 보셨어요? 저희들이 대출받아서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이런 고가의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이렇게 큰 금액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을 들은 예비 시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로 보자고 한 거라고요. 아들은 너랑 반반씩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그게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반반씩 준비하는 결혼을 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 우리가 반반씩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시모는 아들도 있고 해서 차마 싫은 티를 못 냈지만 솔직한 심정은 우리 아들이 왜 반을 보태야 하나 싶었대요. 그러고는 그 뒷말이 가관이었어요. 옛날이나 남자가 집 해왔지 요즘은 남자 여자 따지는 세상이냐고 여자가 집 해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도면 미치는 결혼도 아니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서 인물이나 뭐나 우리 아들이 훨씬 낫지 않냐고. 네가 어디 가서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냐고 했고 제게 전단지 속의 아파트를 혼수로 마련해 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이 알아서 할 테니 다른 생각 말고 이 집만 해오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네가 이렇게 크게 해온 티도 나고 보람도 있지 않겠냐며 또 본인도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가 집을 해왔다고 자랑할 맛도 나고 평생 너한테 잘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경악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모님 도움 없이 저 혼자 힘으로 집을 해올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닌데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애초에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준비하자고 약속한 상황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시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남자친구 때문에 허락하는 척 하셨다고 해도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혼자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장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정말 자기 주제를 너무도 모르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네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니? 부모님께 따로 도움받던 뭐라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기꺼이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집도 못 해오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 말은 제 가슴을 꽉 짓누르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의 아들 앞에서는 너희 뜻을 존중한다며 인자 미소를 짓더니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예비 시모. 그 전에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와장창 깨지면서 스멀스멀 후회가 밀려왔어요. 언뜻 알겠더라고요. 제대로 똥 밟았다는 것을요.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예비 시모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다가 미처 생각을 다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제게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나 현명하게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고,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못 만날 사람이니 어리석게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 기다릴 테니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라고 했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게 현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 우리 엄마 만났다며 뭐라고 하시던데? 순수하게 묻는 남자친구에게 순간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면 괜히 남자친구 마음만 흔들어 놓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별 얘기 없었다. 그냥 예비 며느리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지만 정작 제 마음 한쪽에는 이미 서늘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비싼 고가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건 무리인데 싫다고 하면 결혼을 반대하실까? 그럼 남자친구와 나는 헤어지게 되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예비 시모와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남자친구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비 시모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을 평생 시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저를 따로 불러 집을 마련하라고 강요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건네며 요즘은 며느리가 집 해오는 세상이라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약속하고 함께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시작부터 강요받아야 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혼자 가닥을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날은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는 중이었고 저는 기회를 엿보다가 슬쩍 예비 시모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전단지를 꺼내들며 집을 해오라고 강요한 이야기,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던 이야기까지 몽땅 다 이야기했어요. 되도록 남자친구 모르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저 혼자서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꺼내면 예비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건 분명할 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지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하긴 남자친구한테는 계속해서 다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인자한 엄마인 척 굴었을 테니까요. 제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 생각 못했다고, 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정말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또 확실한 표정으로 우리 결혼이니까 우리 방식대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반반 부담하기로 말씀드린 상태지만 저와 이야기한 대로 남자친구가 집을 해결하고 제가 나머지를 책임지는 걸로 할 거라고 했어요. 아무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남자친구는 제 편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예비시모에게 들은 말을 전하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 미리 생각해뒀거든요.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으로 예비시모 생각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냐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봐줬어요. 그 따스한 눈빛에 그래, 이 사람은 적어도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늘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뿐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감동한 건 사실이지만 예비시모에게 받은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예비시모는 단순히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는 눈빛이었어요. 자기 말대로 하면 무사히 결혼을 치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결혼 어떻게든 막겠다는 확고한 눈빛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고 본인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제 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예비시모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괜찮을까? 집 문제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닐까? 체면 때문에 집을 강요하는 시모라면 결혼 후에도 다른 일로 또다시 나를 압박하지 않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그 불안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와 저는 예비시댁으로 향했어요. 예비시모가 같이 저녁 먹자고 저를 집에 초대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한테 사실대로 털어놓았으니 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껏 긴장한 채로 남자친구와 향했어요. 이윽고 예비시댁의 문이 열리고 예비시모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우리를 맞이하는 척했지만 그 미소가 영 어색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색하지만 미소를 띤 채 이야기하니까 잘 해결되려나 하는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식사하는 도중 예비시모는 저를 쳐다보지 않은 채 국을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예비 며느리가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 내가 분명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이야기했더라? 그 말은 뭐하러 한 거니? 그 말에 괜찮았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분위기로 뒤바뀌었습니다. 예비시모는 날선 목소리로 그 말은 뭐하러 했냐고 물었고 동시에 감정 없는 눈동자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놀랐지만 덩달아 남자친구도 놀란 듯 젓가락을 멈추고는 예비시모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할 생각은 아니었고 어떻게든 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해? 끝까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아들한테 이야기하니? 내가 너 믿고 따로 불러서 한 이야기를 그렇게 쪼르르 일러바치면 어쩌자는 거야?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워질지 생각 안 해봤니? 나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입 다물 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한 말을 고스란히 아들한테 떠벌리냐고. 감정 없이 이야기하던 예비 시모는 말하면서 서서히 차오르는 분노를 드러냈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거칠애 따위는 집어치우고 마음껏 본심을 드러내리라는 것을요. 뭐 어차피 자기 아들이 다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인자한 척 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 했어요. 이렇게 되면 서슴없이 감정을 드러낼 거고 그렇다면 결국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약하게 굴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끌려다닐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모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든든한 제 편인 남자친구도 있겠다. 무서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혼자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랑 상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저 혼자 결정 지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부모님 도움 받는다고 해도 그 아파트는 마련 못해요. 결혼도 하기 전에 5만 비타 얻기를 바라세요? 결국 그 돈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갚아야 해요. 그걸 왜 우리 아들이랑 갚아? 네 혼수로 해오는 거면 너 혼자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평생 죽어라 갚아도 더 못 갚고 죽을 돈이에요. 그 아파트가. 저는 예비 시모에게 남자친구랑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그 말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제게 약속한 대로 할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예비 시모가 우리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말을 해댔습니다. 제 말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저보고 눈 감고 귀 막고 사냐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냐고 했습니다. 늙은 자신도 알겠는데 더 젊은 것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구냐고 했고 요즘은 며느리가 집 해오는 시대라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 정도면 혼수로 아파트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파트고 뭐고 잘만 해오던데 왜 너만 그렇게 큰일인 것처럼 유난 떠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체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집 해오면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체면이 설 거 아니야? 엄마로서 내 자식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정상 아니니?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지 숨도 안 쉬고 몰아붙였습니다. 예비 시모의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친구는 잔뜩 당황해서는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이미 본인하고 다 이야기 끝난 거 아니냐고. 오늘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한 건 지난 일 풀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그런 아들의 말조차 막무가내로 무시했어요. 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결혼은 너희 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어디서 엄마한테 그만하라는 소리를 내?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건데. 시모가 남자친구를 향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쏘아보니까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 쉬어댔고 저는 그런 억지에 기가 막혀서 참지 못하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말 아니냐고. 그렇게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좋은 어머니인 척 굴고 나를 따로 불러내서 아파트 장만해 오라고 협박 아닌 협박하냐고 했어요. 보이는 게 중요하면 나한테 보이는 것도 신경 써야 하지 않냐. 저번부터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며느리들이 다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 연 끊고 안 보고 사는 집안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내 손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내가 그때 말했지? 집 안에 오면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집에 들일 필요 없다고. 네가 내린 결론은 집 해오기 싫다는 거잖아? 그럼 이 결혼 난 절대 인정 못해.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만은 안 했으면 했는데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집 때문에 회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저건 잘못된 모정이었습니다. 아니, 모정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냥 본인 욕심에 눈이 먼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예비시모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 했고, 엄마가 반대하던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니 마음대로 쥐고 흔들며 여자친구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 역시 단호했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선을 그는 순간이었죠. 그날 식탁 위에는 싸늘한 긴장과 갈등만이 가득했어요. 예비시모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아무리 설명해도 예비시모는 집 안에 오면 절대 안 된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도 난리를 피워대서 저와 남자친구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었고 방방 뛰는 예비시모를 뒤로하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다고. 오늘도 저한테 사과하고 잘 풀려고 초대하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러더군요. 내가 엄마 다시 설득해 볼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설득할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우리 결혼 인정해 주실 거야. 남자친구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로 남자친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내내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책을 세웠어요. 솔직히 저는 예비시모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고집이 꺾일지 아닌지. 누울 자리 보고 누우랬다고 제가 본 예비시모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인정 못한다고 고집 부릴 것 같았어요. 그걸 꺾는다고 해도 저는 시어머니로 모시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허락해서 한 결혼이 행복하겠어요? 분명 문제가 생기고도 남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믿겠어요?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예비시모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까지 시댁과 연을 끊고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만 시댁과 연을 끊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억센 시어머니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엄마니까요. 남자친구한테 시댁 식구들과 연 끊고 살라고 말하는 건 제 욕심이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냥 제가 시댁과 연 끊고 사는 것에 있어서 남자친구가 이해해주면 그걸로 됐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연을 끊고 지낸다는 말은 하지 않고 설득해보겠다는 말만 했죠.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남자친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스스로 깨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나중에 시댁과 연 끊고 지내겠다는 제 뜻을
전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일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서는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갑자기 왜 병원에 실려가셨냐고 놀라서 묻자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한동안 어떻게든 예비 시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대요. 그러나 제 예상대로 예비 시모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막 설득하니까 나중에는 곡기까지 끊고 시위하셨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예비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놀라서 황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간 시모는 평소 앓던 지병까지 겹쳐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다가 마침내 제 손을 붙잡으며 흐느끼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자신의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파트 한 채 해오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냥 우리 엄마 말씀대로 하면 안 될까? 대출을 받든 장인 장모님께 도움을 청하든 아파트 한 채 마련해오면 안 돼? 뭐? 갑자기 왜 그래?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 잘 알잖아. 엄마가 저렇게까지 결혼 반대하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 엄마한테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솔직히 다 그렇잖아. 누구나 부모한테 인정받는 결혼 하고 싶어 하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싶겠어? 마음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결혼하게 네가 좀 도와줘. 날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잖아. 아픈 예비 시모를 보고 남자친구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언제는 공평하게 반반씩 부담할 거라고 큰소리 치더니 두 손 두 발 다 든 건 결국 남자친구였어요. 제게 자신을 많이 사랑한다면 그깟 집 한 채 못 태울 이유가 뭐 있냐고 했습니다. 물론 고가의 아파트인 건 알지만 그래도 대출 끼고 장인 장모님께 도움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예비 시모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나중에 본인하고 대출금이랑 이것저것 진 빚 같이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결혼할 때 드는 돈이 얼마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마당에 왜 더 무리해서 돈을 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작 예비시댁은 한 푼도 안 보태주면서 저한테만 큰 것을 바라는 게 너무 부당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죠? 어이가 없어서 그건 사랑하는 것과 별개라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떨리는 목소리, 눈가에 맺힌 눈물에 저도 마음 아팠지만 순간의 감정에 동요돼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결국은 이딴 소리 나는 남자친구에게 배신감 같은 감정이 차올랐거든요. 남자친구에게 상처 입은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예비시모 일로 마음 아픈 건 이해하지만 나도 그만큼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 결혼이 정말 옳은 걸까 몇 번이고 망설여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이렇게 버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국 예비시모 뜻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고 하자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때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비시모 안 보고 살 자신 있냐고요. 너 부모님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없지? 솔직히 나는 어머니,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은 마음 없어. 결혼 전에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결혼 후에는 다를까? 그냥 나만 연 끊고 살 거라고 말할 생각이었고 네가 내 뜻을 충분히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왜냐면 너는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네 말 들어보니까 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네. 내 편인 척한 거였어. 나만 시댁과 연을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가 중간에서 잘해줘야 하는데 넌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결국 우리는 힘들어질 거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너도 연을 끊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너 그럴 자신 없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깨달았어요. 그래도 조금은 날 선택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인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예비시모와 연결된 끈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너무 나약했고 결국 저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충분한 답이 되었으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눈물도 부탁도 제겐 더 이상 어떠한 울림이 없었거든요. 연애할 때 쌓아 올린 추억, 결혼을 준비하며 가까운 희망,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나 있었고 남은 건 깔끔한 정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이끌고 예비시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곡기도 끊고 시위하다가 쓰러지셨다고요? 이제 그러실 필요 없으니 얼른 회복해서 퇴원하세요. 저 파혼할 거거든요. 제 말에 남자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예비시모는 비웃듯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파혼해도 괜찮겠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네 인생에 이런 남자를 또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우리 아들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텐데 그냥 좋게 좋게 집 마련해서 오면 될 문제라고 했어요. 그동안 곡기 끊고 보니까 아들이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특별히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며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집 마련해 오면 지난 일 다 잊고 다시 받아주겠다고요. 되지도 않은 소리에 더 듣기도 싫어서 저는 남자친구 엄마의 말을 차갑게 끊었어요. 아니요, 됐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집까지 해가며 결혼해요.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참에 머리 쪽까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본인 아들이 엄청 대단한 줄 아시나 본데 저 말고도 집 해올 여자 아무도 없어요. 집 해올 정도면 대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고 능력이고 출중하게 좋은 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집 해와요? 어머님 아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정신 나가신 것 같으니 이참에 검사 싹 받고 치료 받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실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난다고 하셨죠? 그 말 진짜 공감해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나야 하는데 집 해오라고 협박하는 건 가족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더 이상 무서울 거 없었습니다. 잘 보일 이유도 없어서 할 말 다 해댔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네 엄마가 나한테 아파트 해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엄마랑 맞서면서 내 편 들어주는 모습에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널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너한테 나는 두 번째라는 것을요. 평생 결혼하지 말고 네 엄마한테 딱 붙어서 살라고 했어요. 집까지 해오면서 너랑 결혼할 여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남자친구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먹였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이다 섞인 말로 둘에게 한 방 먹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예비시모의 고함과 남자친구의 절규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걸어갔습니다. 결혼 준비에 쏟았던 시간과 정성은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후련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한 길을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정말 자신과 헤어질 거냐고
자신 안 보고 살 자신 있냐고 울면서 매달렸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매몰차게 대하며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제게 매달렸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의 엄마는 마음이 살짝 흔들렸는지 제게 이러더군요. 그보다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오면 결혼 허락할 테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진짜 우리 아들이 너를 많이 사랑해서 내가 특별히 양보해 주는 거라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을 마음 없으니까 귀한 아드님 옆에 끼고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살라고 했어요.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 줄 모르고 자존심 부리다가 나중에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아빠 때 해오라는 소리 안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하고 다시 만나달라고 했고, 저는 왜 같은 말 2번 하게 하냐고, 공짜로 준다고 트럭으로 한 트럭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차단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연락받을 일이 없었고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지 거래나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 혼수 몇 개로 저울질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신뢰가 가장 큰 밑거름이어야겠죠? 긴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언제나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